자, 최근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저희가 포착하기 위해서 또 가장 주목받는 투자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ETF죠. 오늘은 정말 트렌디한 ETF 투자 전략 함께 짜보겠습니다. 하나증권 박승진 해외 주식 분석 실장님 모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이렇게 처음 모시게 됐는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선은 이번 주 가장 빅 이벤트였던 FOMC에 대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번 FOMC 좀 어떻게 보셨는지 앞으로 미증시에 어떻게 영향 미칠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보험성이나라는 단어들도 좀 많이 사용을 그쵸. 하시고 계시긴 한데 네. 일단 저희가 조금 이 전체적인 경제 환경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정확히는 이제 보험성이라기보다는 좀 대응적인 인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금 이제 고용 지표들이 좀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랬죠. 어제 물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조금 이제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저희가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림들은 이미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는 좀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보험성 인하만큼의 긍정적인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이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숨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이런 정책 기조를 확인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보험성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한 대응이 확실히 나오는 부분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그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걱정을 해야 할지 혹은 그 밖에 시장에서 좀 리스크로 저희가 미리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고용은 저희가 이제 악화되고 있는 흐름들을 먼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쵸.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시장이 조금 이제 안심하고 있는 조금 이제 약간 조금 뒤로 밀어놓고 있는 변수는 역시 물가인 것 같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도 이제 기자회견 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수출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이 기업들이 중간 단계에서 지금 이제 마진을 줄이면서 이 관세 영향을 흡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런 과정들이 사실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협상 과정들 그리고 또 이 변수들이 계속 네.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느 순간에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또 생산자 물가를 통해서 저희가 보면은 이런 현상들을 중간에 유통기업들이 충분히 지금 맡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마진을 줄여가지고 이걸 좀 계속 소화해내고 있다는 그쵸, 부분들을 흡수해 봤기 왔죠. 때문에 네. 사실 기업들의 활동이 사실 이익 추구라는 부분들,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 하면은 사실 이게 쭉 장기간 이어지긴 좀 어렵다. 그리고 지금 사실 물가를 계속 낮춰가는 부분들, 안정되었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사실은 또 시장 예측 경로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변동성 요인을 충분히 좀 제공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물가가 결국은 또 한번 변동성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실장 이거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래도 제롬 파월 의장의 이 기자회견에서 관세로 인한 영향을 저희는 좀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일단 안심을 시키려는 걸까 어떤 느낌일까 좀 궁금했거든요. 그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파월 의장의 지금 이 이야기들을 보면은 항상 이 FOMC 때는 이 치우침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좀 경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걸 조금씩 돌려놓는 역할들을 했었고 사실 7월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부분들이 과하게 좀 호키시하게 해석이 되면서 시장 한번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줬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쵸.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본질적인 부분들은 이게 위험 관리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데이터 디펜던트를 또 돌려서 얘기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런 만큼 위험 균형이다. 약간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정말 발언의 톤 하나하나 많이 고민했겠구나.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이번 FOMC가 지나가고 나서 사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이번에 그럼 내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만져볼까? 이대로 가져갈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역시나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끌고 갈지 AI와 관련 투자 소식은 계속해서 쏟아지는 가운데 간밤에 중소형주도 정말 강했더라고요. 지금 실장님 좀 어디에 좀 더 주목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존의 주도주들, 그러니까 AI와 관련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의 가장 큰 요인이 사실 여러 가지 환경들도 있지만 결국 실적입니다. 실적 수정치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KPX 투자의 계획들이 계속 규모가 커지면서 이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모멘텀들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빅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무래도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성을 좀 높이는 포트폴리오로 중심을 잡는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중소형주 어제 이제 러셀 2000 인덱스가 또 많이 올랐죠. 이 러셀 2000 같은 중소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제 위험 관리 측면에서 연준이 중간중간에 이 변수들을 좀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 주요 지표들이 확인되는 시점까지 포지션을 유지했다가 조금 이제 포지션을 줄이면서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섹터별로는 사실 저희가 금리 인하기 찾아오면 항상 뭐 클래식하게 네. 이야기하는 뭐 네네. 바이오, 주택 이런 섹터들이 있잖아요. 예. 정말 뭐 그 클래식대로 따라가면 될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사실 부동산 관련주들이 또 많이 먼저 올랐었고요. 그쵸. 예, 그리고 뭐 어제는 사실 조금 생각보다 힘을 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시장이 무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찝찝함을 남긴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장 역의 상관관계가 크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건설 이런 기업들은 조금 이제 생각보다 힘을 못 내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 거는 이 바이오 쪽, 바이오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금리 인하 쪽에 또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업종이지만 이제 또 지금 개별 모멘텀들이 부각되는 영역도 있기 그쵸.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저희가 ETF로 접근하면 뭐 XBI라던가 미국 ETF 중에 뭐 IBB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상승폭을 좀 키웠던 이런 흐름들도 어제 좀 나타났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중소형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러셀 2000을 추정하는 IWM 이런 ETF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장 쉽게는 또 월말에 있는 PCE 지표가 발표되기 직전에 한번 조금 이제 경계감들이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이 다음 달에 중순에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 경계감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뭐 말 그대로 좀 치고 빠지는 전략들을 좀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중소형주 중심으로 지수 구성을 좀 한다라고 하면은 뭐 러셀 2000을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S&P 500 지수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해서 이 큰 기업들을 네. 더 많이 가져가는 포트폴리오 짜게 되는데 이 동일 가중 방식, 그러니까 균등한 비중으로 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뭐 RSP라는 ETF가 또 상장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 카피한 ETF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중소형주의 강세 흐름들 그리고 테크 쪽, 빅테크 쪽에 가는 그림들을 조금 배분해서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어쨌든 금리 인하기에 저희가 IWM, 이 러셀 지수와 관련된 ETF, 그리고 RSP까지도 S&P 500에서 동일 비중으로 가져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뭐 IWM 같은 경우는 간밤에 또 최고가를 경신했기 네. 때문에 이 물가 지표와 관련해서 조금 뭐 흔들리면 그때 또 기회가 네.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추세는 지금 어느 정도 인하 쪽으로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채권 시장이랑 주식 시장의 반응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조금 더 정교하게 이 정책을 반영하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에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금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흐름들이 반복될 수 있는데 주식 시장은 아무래도 이 좀 끝대점,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그림들에서 사이클을 좀 바라보는 부분들이 금 쪽엔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부분들은 좀 이제 기본적인 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우선 ETF 중에서 IWM 그리고 RSP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번 주, 뭐 지난주부터 많이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이잖아요. 네네, 정말 뭐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이 와중에 은은 상대적으로 뭐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좀 네. 찾아봤더니 원래 금 가격에 은 가격이 한 60분의 1 수준인데 지금 90분의 1 수준이다. 네. 라고 해서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은이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건가 아니면 금이 너무 날아가 버린 건가 좀 해석을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좋았고 네. 주식시장도 좋으면서 사실 금 가격도 올라가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게 금은 사실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쵸. 일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금이 강세갈 때는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을 때가 좀 많았었는데 그랬죠. 지금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연준 쪽에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독립성이 훼손되는 이슈들이 자꾸 생기고 있고
이 달러에 대한 신뢰 문제가 좀 불거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과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또 이게 대립점을 가지고 있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국가들이 중앙은행들 통해 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좀 다변화하면서 달러 자산을 빼버리고 금을 좀 많이 실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네. 수급 요인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하고 은은 사실 밸류에이션을 할 때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 실적과 이게 매칭을 시키게 되는데 아, 그렇죠. 예, 금과 은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정교하게 하긴 좀 어렵다 보니까 상대 가치를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 은의 상대 가치를 가지고 가격의 레벨을 좀 보게 되는데 네. 지금 상황도 사실 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들이 좀 올라왔을 때 이 경제 민감에 대한 그 민감도도 은은 좀 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소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은이나 금에 투자하실 때 금 현물, 은 현물 이런 ETF, 선물 ETF 이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지만 금광기업 ETF나 은광기업 ETF 같은 경우는 이 고정 비용, 채굴 비용은 똑같은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렇게 실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뭐 GDX라던가 SIL, 뭐 은광기업 ETF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참조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말씀해 주시는 동안 SIL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X 실버 마이너스 ETF, 이 은광 기업들과 관련된 ETF인데 정말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과 은은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채굴 기업과 관련해서 좀 체크해 보는 것도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장님 이번에는 잠시 시선을 좀 국내로 좀 가져와 볼게요. 오늘은 숨고르기 하면서 출발하는 모양새였지만 어제 또 한 번 코스피 뭐 최고치 재경신을 했고 코스닥도 함께 뭐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얼마나 이어질지 사실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네. 잘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수급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이게 조금 이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쵸. 이제 고점을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발생을 하면은 조금 이제 기존의 포지션들을 좀 줄여나가거나 아니면은 사실 ETF 시장에서 이제 발견되는 현상들인데 이게 이 수급 쪽에서 보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조금 이제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 고점을 넘어섰을 때는 인버스 ETF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나는 또 특징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레벨에 대한 부담감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반영하는 것들이 초반에 좀 나오는 현상들인데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매크로 환경이나 뭐 대외 환경들 보면은 사실 코스피 지금 추세에는 정책 모멘텀까지 같이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뭐 당분간은 좀 추세가 일부 좀 유지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지표를 통해 가지고 달러 약세에 대한 뷰가 조금 이제 훼손되던가 아니면은 지금 무역 협정에 대한 부분들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뭐 노이즈가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던가 이러면은 사실 뭐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더 제공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PER이 우리나라가 지금 11배 정도 되면은 조금 이제 저항선 역할들을 했던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이걸 좀 리레이팅 해줄 수 있는 구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부침은 어느 정도 좀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흐름들이 중간중간 나올 수는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대한 진단도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찌 보면은 좀 섹터별로, 업종별로 선별적인 그런 시각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국내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업종 어느 쪽으로 좀 투자 포인트 가져가 볼까요? 일단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도 보고 있는 현상이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소외되었다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이 테크도 조금씩 또 부각되는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그쵸, 같고요.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삼전부터 시작해서 저희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조금 이제 소외되어 있던 그리고 또 기술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는 사실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이 좀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예, 지금 보시는 이제 코덱스 AI 반도체 ETF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을 비중을 좀 많이 싣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ETF를 투자하시면 어쨌든 개별 기업의 리스크는 조금 이제 분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대응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뭐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좀 확장해서 보면은 이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올해 네. 내내 계속 작년 하반기 연말부터 AI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중심에 있는 게 팔란티어고요. 사실 그쵸. 국내 상장된 ETF 네. 중에 보면은 국내에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이 팔란티어 고정 테크백 뭐 이런 ETF들 라이즈의 ETF고요. 그리고 또 코엑트 팔란티어 밸류체인 액티브 ETF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를 좀 다변화시켜서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이다. 이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앞서 저희가 화면에서 확인해봤던 코덱스 AI 반도체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밸류체인 그리고 팔란티어와 관련된 밸류체인도 함께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제 약간 오히려 결론에 좀 첫 번째 레슨으로 돌아오는 네.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투자자로서 나에게 맞는 ETF를 찾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도 사실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좀 어떻게 판단을 해보면 좋을까요? 뭐 사실 뭐 이렇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정답은 없는데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큰 그림부터 ETF를 투자하실 때는 사실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관점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형부터 시작해서 이 섹터라던가 테마를 이제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하나씩 던져 넣으시면서 이 엣지를 주시는 뭐 알파를 좀 더 추구하는 이런 전략들이 될 것 같고요. 뭐 다양한 원자재 채권형 ETF들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이 PTF 사실 ETF는 투명성이 또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겹치는 네.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투자하시면 좀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겹치는 부분도 체크해보고 저희가 리스크 관리도 잘 되면서 더군다나 시장에 대해 공부하면서 투자하기도 참 좋은 게 ETF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ETF 트렌드까지 체크해봤는데요. 하나증권 해외 주식 분석 실장 박승진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